여러분, 이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1964년에 있었던 무주 파동입니다. 이 당시 중학교 입시 자연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돼서 오답 처리된 수험생 학부모님들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쳐들어가서 삿대질을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한 점 차이로 명문중학교 당락이 가려질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듬해 법원은 무줍도 정답으로 봐야 한다면서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지나친 교육열이 주된 이유였지만 이 무줍 파동이 빌미가 돼서 1969년 중학교 입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자, 그럼 그때 논란이 됐던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엿을 만드는 순서를 차례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문항에서 이 밥에 물 3리터와 엿기름 160g을 넣고, 그러니까 이제 엿을 만드는 순서 가운데 이 엿기름 대신에 무엇을 넣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1번 디아스타제, 2번은 무즙인데요. 교육당국은 1번이 정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직접 무즙으로 만든 엿을 갖고 나와서 먹어보라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결국 법정 다툼 끝에 2번 무즙도 정답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이와 비슷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대입 수능시험 세계 지리 문제에서 정답이 바뀔 수 있는 오류가 발견된 겁니다. 결국 논란 끝에 법정으로 비화가 됐고요. 1심에서는 문제 자체에 오류가 없다고 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반대로 원고인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유럽연합 EU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비교해 맞는 걸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EU의 총 생산액이 나프타보다 많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기를 정답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는 다릅니다. 나프타의 총 생산액이 2010년부터 EU를 역전해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원은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의 총 생산액이 더 크다고 나온 문제라며 정답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답 처리를 받은 수험생들은 교육부와 평가원을 상대로 채점을 다시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통계가 객관적인 실제 통계와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지문이 애매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정답을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가원의 정답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수능 등급을 다시 산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능 출제 범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제 그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이 담긴 답안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문제는 3점짜리인데 세계지리 응시생 3만 7천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오답 처리됐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문제를 틀려 대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윤현숙입니다.